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파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파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기다렸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드디어 이제 거래지게 하죠. 진짜 얘네 말 많고 탈 많던 그런 종목인데, 아, 또 어떻게 다행히 또 거래 재개를 해가지고 아마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다행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또 수익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다린 만큼 중요한 것은 뭐 본전에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저는 일단은 차트보다도 일단 이 파도가 일단 상패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벗어난 그 근거 왜 벗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안 좋다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일단 좋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축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파도도 원래는 이 프레임 자체는 반도체 쪽이잖아요. 반도체 쪽에 대한 프레임 자체는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려 있었어요. 물리다가 뭐 거래 정지가 됐다가 재기가 됐는데 본전에 팔았어요. 아, 막 진짜 막 쌍욕하면서 팔았어. 근데 막 미친 듯이 더 가. 막 후회되잖아요. 내가 물려 있었던 그 기간이 있는데 심리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심리 보상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쉽게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도 보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파드에 대한 근본적인 그 분석이 가장 좀 먼저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파도 좀 공시 부분들을 좀 면밀히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좀 제가 땡겨서 좀 보여드릴게요. 좀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일단 최근에 보니까 이 단일 판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네들 원래 그 거짓거래 그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풍문 이런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적개석 실질 심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사실 이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거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은 거짓 기재.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단일 판매 있죠. 이 부분들을 거짓으로 그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공급 계약에 체결을 안 했는데 체결을 한 걸로 공시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걸렸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걸릴 만한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말로는 뭐 풍문이다. 뭐 이런 적 없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보니까 이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표이사 변경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 나서 이 상장 적격하기 실질 심사 들어갈 때 대표이사 변경을 좀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우리 회사를 좀 바꿔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지 해제됐죠. 정지가 좀 이번에 해지가 됐는데 어 2월 3일부터 해지가 됐어요. 2월 3일. 이게 지금 딱 해지가 된 지 3일차 된 상황이고 이번에 또 공급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가 공시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계약 여부는 일단 미해당이에요. 근데 SSD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인데 매출액 대비 거의 70%예요. 이것도 보니까 이게 진짜 높은 거거든요. 이거 보통 이 공급 계약 관련한 공시가 나오면은 이렇게까지 비중 매출액 대비 비중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많이 나오면은 한 10%, 뭐 20% 정도 나오는데 매출액 대비 70%가 나오더라고요. 공급 계약이. 계약 기간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2년 가까이 되잖아요. 2년 가까이. 아, 근데 저는 내 얘네들이 좀 옛날부터 그런 이력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걸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어, 이 공급 계약 관련한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때도 22% 이상 반도체 제조대 대상으로. 근데 확실하게 그 기업에 대한 상대방은 또 기업이 어딘지는
영업 기밀이어가지고 어, 명확하게는 안 나와요. 어딘지는. 근데 이게 이제 얘네들이 한 번이 이 거래 정지가 됐었다 보니까 사실 이걸 또 거짓말 치지는 않을 거예요. 어, 한번 되고 나서 대표이사가 또 변경을 했죠. 또 변경을 했고 이 지금 보니까 남희원이라는 그 사람이 이번에 대표이사 직위를 가졌는데 어, 지분율이 지금 한 11% 정도 되죠. 11%. 사실 이게 지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좀 지분 자체가 좀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니까 좀 볼게요. 지분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최대 주주 지분이 한 25% 정도가 되고요. 우리 사주 지분이 0.16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고 옆에 보니까 음, 공시 제외해놓고 지금 나와 있는 어, 지분이 보시는 것처럼 66%.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거 제외하고 있죠. 이 제외하고 시장에 지금 떠돌고 있는 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66%가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들도 살 수 있고요. 외국인, 코인, 뭐 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량들이 66% 된다라는 거고 22%가 최대 주주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만 놓고 보면은 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사주 방어가 또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쁜 부분들은 좀 아닌데 최근 보니까 변동 내역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좀 팔아요, 또 지분을. 근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기준이다 보니까 올해 기준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도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어, 최근에 거래 정지가 풀렸다. 상대폐기 위기 해소는 했고 흑자 전환을 또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공급 계약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프레임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더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파도 관련해서 투자 전략집 좀 정리는 해놨거든요.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혹시라도 이 파도 나 좀 심리 보상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일단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좀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시고 지금 갭이 너무 많이 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단기간 눌림은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뭐 차트 분석 큰 의미 없습니다.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막 재개돼가지고 갭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뭐 차트가 뭐 큰 의미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봐야죠. 지금 일단은 이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 그리고 서버형 SSD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고사양화 흐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컨트롤러랑 완제품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로 재평가 구간에 일단 들어온 상황이에요. 파도가. 그러면서 일단 지금 수주가 먼저 쌓이고 납품이랑 매출 인식이 뒤따르는 구조이다 보니까 올해가 아마 그 회복이 확인이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서도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그 기대 이슈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아마 이 부분들의 기대감도 지금 반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GN이죠. GN6 쪽에 대한 부분들의 컨트롤 로드맵이랑 고객 다변화가 만약에 맞물리게 되면은 실적의 지속성이나 밸류 프레임이 동시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지금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터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좀 영상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파두는 지금 시장이 보는 큰 그림은 결국 그거야.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죠. 결국 이제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뭐가 돼요, 결국 저장 장치의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저장 장치 역할도.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많이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더 빠르고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돼요? 전기를 덜 쓰는 쪽으로 기준이 이동을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량을 많이 먹을 건데 그러면 이제
속도도 빨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병목을 해소를 해야 돼요. 병목을.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어떻게든 좀 덜 쓰는 방향 쪽으로 뭔가 기술력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제스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의 중심에서 당연히 이 SSD, 이 서버용 SSD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컨트롤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트롤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도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파두가 컨트롤러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도가 올라가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섹터 흐름도 지금 붙어 있는 상태죠. 섹터가 또 좋잖아요. 반도체 쪽이. 지금 AI 서버에서 연산이라든지 저장이 동시에 뭐가 되고 있어요? 병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연산만 빨라서는 데이터가 늦게 움직이면 전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SSD를 볼 때는 성능이랑 전력 효율을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공급망 재편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환경에서 당연히 파도 입장에서는 숫자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얘네들은. 그래서 올해가 실적의 그 한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뉴스 프레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공시 보셨죠, 여러분들? 한 번 더 보면은 최근에 이거 보시면 공시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근데 그 공시 규모도 보니까 아까 뭐 70% 이상, 20%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슈 놓고 보면은 수주 잔고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네가.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수주가 지금 쉽게 말하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가 회복이 되고 있고 숫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즉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변화가. 그래서 올해 1월 누적 기준으로 SSD 완제품 수주가 지금 673억 원 수준까지 잡혀 있는 상태예요. 1월 통계치까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2월 초에 추가 계약이 일어난 부분들이 3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공급 계약이 나온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 기대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문서로 나타나기 시작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주문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흑자 전환으로. 그래서 회사가 1분기 흑자 전환 목표로 제시를 한 배경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누적 수주나 2월 추가 계약. 그래서 이 수주 흐름들이랑 연결이 돼서 회사도 좀 자신 있게 올해 1분기 흑자 전환 목표를 한 것 같고 이제 1분기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월 달이니까 3월이면 1분기 끝나잖아요. 4월 달에 2분기 시작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이제 뭐 지켜보면 알겠죠. 근데 지금 공시 나오는 거 보면은 전환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규모가 좀 커요. 얘네 보면 근데 이제 기업명이 공개는 안 돼 있기는 한데 규모가 크기는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주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게 이해는 됩니다. 이거 수주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만약에 터신 분들은 매도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투자 전략집을 좀 드려서라도 심리 보상이라도 좀 어떻게든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두는 그냥 여러분들 딱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사업 구조는 세 개 축으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딱 보면 되는데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이 세 개만 보면 되고 이 세 가지가 변화가 나타나는지 변화가 안 나타나면 그때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이것도 제가 그 투자 전략집 안에 자세하게 또 적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말씀을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려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용의 SSD 컨트롤러예요. 이거 제가 적어 놓은 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냐면은 서버용 SSD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전력 효율을 이게 이제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래서 고객 검증이 이제 굉장히 길고 까다로운데 한번 채택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교체가 쉽지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역 자체가 들어가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채택이 되면요. 교체 자체가 어려워요. 그 말은 뭡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객사로 만약에 어, 파두를 딱 정했어요. 고객사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업체들이. 그러면은 입맛에 따라서 파도 버리고 이런 쪽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채택이 되면은 그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딱 지정이 되면은 교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냥 들어가는 거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주가에 가치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SSD 완제품.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 공급에서 한 단계 좀 올라온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키지로 공급을 하면은 뭐가 되죠? 매출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 주문이 늘어날수록 실적 레버리지가 어떻게 되죠? 빠르게 붙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번 수주가 아까 수주 보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올해 1월 누적 수주가 670억, 2월 추가 수주가 300억,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2개월 만에 1000억 가까이 수준인데 이게 결국에는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일 수가 있어요. 이 완제품, SSD 완제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매출 규모 확대가 일단은 빠른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 GN6 차세대 컨트롤러인데 이건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이제 결국에 이거 이제 성능을 끌어올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을 많이 먹고 성능도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전력 효율을 함께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선시키는 방향의 가장 근본적인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드맵이 하이퍼스케일러 요구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제품 세대 교체 수혜로 프레임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파도 자체를 이제는 하나의 좀 테마로 이제 바라보기보다는요 성장 밸류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핵심 수혜주로. 앞으로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그럴 기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차세대 로드맵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 GN6가. 그래서 올해 이제 그리고 내년 이 성장 시나리오를 좀 놓고 보면은 일단은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도 같이 커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환경에서 쉽게 말해서 파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올해 수주가 매출로 전환되는 그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상반기에는 납품이 늘고 매출 가시성이 일단은 높아지는 구간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뭐가 돼야 되냐면은 수주 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반기 때 수주를 이미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 때 이익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2027년은 뭐가 관전이냐? 이거죠. GN6 컨트롤러.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 이제 고객 검증이 순조롭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신규 고객도 추가가 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즉 고객사가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공급 계약에 대한 규모의 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이 파도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된다. 1년, 이 1년 타임라인이 파도한테 가장 중요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파도는 매출 구조는 특정 고객 의존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실적 변동성도 함께 낮아질 여지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수는 없냐? 항상 변수는 여러분들 있죠. 변수는 뭐냐면 이거죠. 일단 뭐 당연히 고객 인증 지연 가능성 여부죠.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은 뭐가 되겠어요? 매출 인식 시점이 당연히 밀리겠죠. 그리고 SSD 단가 환경도 변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환경이 흔들리면은 주문 강도가 조절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리스크가 생길 거고, 그럼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요 변수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파두는 어떻게 보면은 딱 정리하면 이거일 것 같아요. 분기별로 수주나 납품을 함께 보는 접근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종목이다. 근데 일단 올해 1월, 2월은 출발 스타트가 좋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일 숫자로 밸류에이션을 재단할 구간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가 일단 분기마다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흑자 전환이 목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파도는 지금 이제 소형 팹리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시장에서. 소형 팹리스 업체로. 그럼 이제 이 소형 팹리스 업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AI 스토리지 체인의 뭘로? 핵심 공급사로 시장에서 다시 값을 매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소형 페니스에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신 거좀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제공해드리는 투자 전략집 보시고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좀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결국 여러분들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수익도 안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 진짜 솔직히 코스피 5000, 코스닥 1100 이상. 지금 웬만한 애들 다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 선별하기 까다로울 거예요.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이제 가는 애들이 지금 국한돼 있잖아요. AI라는 큰 틀 안에서 원전, 뭐 로봇, 그리고 또 뭐예요? 반도체, 뭐 HBM, 전력기기, 의료 AI, 피지컬 AI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대부분 다 AI 카테고리 쪽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쓰나미가 돌고 있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보석을. 근데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9,000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